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3번을 풉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저당권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중개사 시험에 매년 2문제 정도 나오는 아주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숙지하시고 암기하고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 들어갑니다.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종물과 부합물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종물과 부합물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부합물은 목적 저당물에 붙어있는 물건이고, 종물은 어떤 주물의 가치의 효용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물입니다. 붙어있지는 않지만 주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종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물과 그다음에 부합된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합물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가 되면 종물도 경매가 되는 거고 부합물 모두 경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붙박이장,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같은 옵션의 물건도 그 오피스텔이 경매가 되면 같이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물, 자전거가 경매가 되면 자전거 키도, 자전거 열쇠, 이런 것도 다 경매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경매가 되면 자동차 열쇠도 다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물과 또는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주물과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미칩니다. 같이 미친데 당사자가 특정된 약정으로 서로 간의 저당권자와 약정으로 종물과 부합물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 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에 부기 등기가 돼야지만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당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할 수 없죠. 자,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데 그 등기에, 주등기에 부기 등기로, 자, 다음과 같은 부합물의 뭐뭐와 종물 뭐뭇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부기 등기로 반드시 기재가 돼야지,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인데, 자,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설정 계약으로 부합물과 종물은 효력을 미치지 않게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자, 부기 등기로 해야 됩니다. 자, 등기가 있어야지만 종물과 부합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으로 갑니다. 자, 원래는 종물과 부합물은 효력이 미치나 당사자의 설정 계약으로, 특히 부기 등기로 종물과 부합물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취법이라 그럽니다. 예전에 수용법을 말합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주는 근거되는 법률이 공취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을 했을 때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협의 취득한다는 것은 수용할 때 서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수용 시행사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돼서 보상금이 적정하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그 토지에, 구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도 다 통지가 갑니다. 자, 그래서 협의 취득했을 때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물상대위권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소실되더라도 그 등기된 저당권자, 담보물권자는 멸실된, 소실된 저당물을 경매를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유자의, 채무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된 권리로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권이라 그럽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등기된 담보물권자가 등기된 권리로 인해서 대신 청구한다. 이것을 물상대위권이라 그럽니다. 물건 이외의 권리자가 대신 청구한다. 그것을 물상대위권이라 그럽니다. 물건 위의 권리자는 등기된 권리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당연히 멸실된, 소실된 그 부동산 저당물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기된 권리로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대신 청구하는 것을 물상대위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협의 취득했을 때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강제
수용됐을 때, 강제 수용됐을 때 그 보상금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으로 대신 보상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공취법에 의해서는 강제 수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부동산 멸실, 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보상금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보상금, 화재 보험금, 그 다음에 강제 수용 보상금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협의 수용된 거, 협의 취득되는 수용에 있어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물상대위권은 건물이 멸실, 소실됐을 때 그 보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상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 물권자의 하나입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 무저당권자, 이런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을 물상대위권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저당권자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담보 물권자들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협의 취득된 것으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협의라는 것은 저당권자에게도 미리 통지가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 수용 보상금,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 그 다음에 화재 보상금 같은 것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 취득된다는 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취득됐을 때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강제 수용 보상금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이 토지 임차는 단순 임차인이 아닙니다.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을 별도로 임차인 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서로 약정한 가운데 건물은 임차인이 갖는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약정하는 임차인을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거의 지상권자와 권리가 비등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특별히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죠. 건물은 자기 거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은행은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치니까 은행 몰래 토지 임차권을 해지하면 안 돼요. 자, 토지 임차권을 건물 소유를 바닥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물에다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약정을, 특별 약정을 걸치면 안 됩니다. 모든 약정을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토지 임차권을 계속 영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저당권자는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현금이죠.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라면 저당 목적으로 환가를 했다 이거죠. 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답니다. 이 금전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면 당연히 저당권자는 자기가 압류하지 않더라도 그 금전도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 등기에 저당권자가 돼 있다 하고 제시하면서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저당권자는 그 금전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상대위권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굳이 자기가 이 보상금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권리를 자기가 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이 제3채권자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더라도 저당권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를 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저당권자만이 압류하는 게 아니라 제3채권자도 압류를 하면 그 압류 권리에 의해서 저당권자들도 물상대위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순번대로 배당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이거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저당 목적으로의 변형물인 금전은 보상금을 말한다. 보상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제3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압류에 기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저당권자는 반드시 저당권자만이 압류한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압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금전 보상권을 받기 전에 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 채무자한테 이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 뺏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할 것. 제3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상대권을 행사하는 요건은 반드시 보상금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채권 압류죠. 채권 압류 통지를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할 회사한테 채권 압류 통지서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 채권 압류는 제3자도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압류에 기해서 저당권자도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압류 행위가 채무자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수령한 뒤에는 이미 버스가 떠난 후죠. 그래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자, 금전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 압류는 제3채권자가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3자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행사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4번이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 하면은 변형문인 금전 하면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은 제3자도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그 압류에 기해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지급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물에 대한 월세는 수령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 소유자가 월세를 수령할 수 있죠. 저당권자 은행이 월세 수령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당 부동산의 압류 조치 이후에는 당연히 저당권자도 그 목적물에 수령할 수 있는 월세도 차임 채권도 저당권자가 효력이 미칩니다. 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자 채권 압류 월세 받는 것을 자 제3채무자로 인해서 채권 압류를 했으면 자 그 채무자인 주인한테 지급하지 말라는 통지서가 갔겠죠. 그 임차인에게 나가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자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당신의 줄 그 월세를 내가 수령하겠소 하는 게 채권 압류입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라는 이유라는 단어는 이미 송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건물 주인이 말합니다. 임대인 입장이죠. 자, 그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당연히 압류를 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로 갑니다. 압류 이유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이유라는 말은 이미 채권 압류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자도 그 목적물의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이전에는 차임 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하지 않고서는 자 건물에 대한 월세 수령은 그 건물 주인이 당연히 받는 거죠. 자 저당권자인 은행 입장에서 월세 수령까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면 근데 압류를 했을 때는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자도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임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압류가 됐는지 압류가 안 됐는지를 반드시 문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채권 월세까지 은행이 간섭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이후에는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주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따박따박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 및 금전 하면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은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압류에 의해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이 압류를 언제 해야 되냐? 채무자가 수령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63번의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